다 맛있어요. 게, 낙지, 갈치조림이죠. 그러니까 맞아. 그건 음식이 될 수 없다. 비주얼부터 약간 What's that? 저는 군침 흘리고 있는데 제가 이게 먹는 거인가요? 여기 막걸리 좀 주세요. 바다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넓고 깊은 지식의 바다를 여러분과 함께 항해할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물에 태어난 안겔리나 다닐로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젤리나 씨는 러시아에서보다 한국에 와서 많은 해산물 요리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훨씬. 정말 러시아에 있을 때 바다 근처에 있지만 그 바다의 해산물을 먹지는 않고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보통 또 해산물 많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는 거리가 좀 멀어요. 저는 약간 유럽 쪽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럼 거리가 좀 먼 게 아니라 많이 멀죠. 조금 돼요. 거리가 나라만큼. 그래서 한국에 와서 되게 엄청 다양한 해산물 요리 다 거의 다 먹어봤고 다 맛있어요. 어떤 거 좀 몇 가지 예를. 그 간장게장 아니면 뭐 새우장 그런 것도 와서 처음 이제 먹어본 거였고 제가 좋아하는 거 고등어구이 아니면 갈치조림. 갈치조림. 제주도 가면 갈치조림이죠. 그러니까 맞아. 해물파전, 굴파전. 뭐 여기 막걸리 좀 주세요. 네, 좋아요. 그래도 야 어떻게 다 입맛에 맞겠어요. 야 이것만큼은 아직까지도 좀 힘들다. 아니면 뭐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한번 또 놀랬던 음식들이 있나요? 제가 그 부산의 해산물 시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물에 사는 그 개불이잖아요. 개불. 그거 처음 보고 너무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게 먹는 거인가요? 너무 약간 놀랐고 처음에는 이게 못 먹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발간 소스랑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날카로운? 정말 인상적입니다. 낙지 같은 거 보고 한번 놀라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외국인들한테 산낙지 주고 먹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What's that?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장면의 TV쇼를 가끔 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군침 흘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이제 미국 친구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했던.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시 영상으로 들여다보니 이거 그냥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낙지나 캐브를 이렇게 좀 감자
놀라는 게 이게 문화 차이인가요? 이게 심리학에 명사 낙인 효과라는 게 있는 게 어떻게 그걸 먹어라 했을 때 그게 대부분 다 명사잖아요. 동사가 아니라. 이게 명사로 하면은 낙인 효과라 그래서 딱 도장 찍고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김경일이 사람을 해쳤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김경일이가 왜 사람을 해쳤대? 이유를 생각하지만 김경일이가 살인자래라고 하면 이런 나쁜 놈!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더 이상 고민을 안 해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문화의 어떤 음식을 대할 때 그 나라의 각기 또 불리는 명사,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음식이 될 수 없다. 네, 그건 먹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그런 도장 찍기 효과가 생길 것 같은데요. 낙인 효과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어느 나라나 왜 관리가 되려면 시험을 보는 게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선비들이 해산물 중에 유난히 게 그리고 낙지. 나는 왜 모션을 취하고 있지 지금? 게, 낙지. 네, 게와 낙지를 기피했는데 그 이유가 게의 그 글자 속에 낙제를 뜻하는 글자가 들어있을 때입니다. 낙제를 조선시대에는 낙제라고 했대요. 뜻은 완전히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으니까 시험 준비하는 선배들은 낙지를 안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떤 말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강한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수님 이제 낙인 효과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인 효과가 명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명사를 최대한 안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개불이야 이러지 않고 이런 건 요런 탕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야.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훨씬 나아지죠. 그죠. 명사보다 약간 경험.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외국인과 대화를 하다가 오히려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사람이 고정관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안젤리나 씨는 한국에 와서 그 용어, 그 단어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풀어서 설명하죠. 저도 사실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저도 주변에 뭐 한국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마트에 가서 거기 이제 또 많이 물어봐요. 이거랑 이게 뭐가 차이 나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그때 이제 되게 설명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물어보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그게 그런 의미가 또 될 수가 있네? 발상의 전환이 생겨서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외국인 직원과 한국 직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서 새로운 발명을 하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그렇죠. 새로운 시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안젤리나 씨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게 있구나. 언제든지 제가 뭐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지, 개불, 아귀. 혹시 생긴 게 못생겨서 혹은 이미지가 안 좋아서 못 드시거나 혹은 안 드시는 해산물이 있었다면 마음을 열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도 잘 안 먹고 꺼리는 충격적인 괴식으로 언급이 됐다라고. 엄청난 절망 속에서 그래도 이런 것을 또 찾아서 먹자. 맛있더라는 거예요. 되게 침이 나오고 달콤매콤 마시고. 결국은 사람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음식의 이름이 뭔가요? 아구찜. 저는 게다가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너희 한국 사람들은 이거 언제부터 먹었어? 옛날부터. 맞아요. 롱타임 어고. 그 음식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누구도 김치 언제부터 먹었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찾아봤는데 수천 년 전이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몇백 년밖에 안 된 시점부터 먹었고요. 굉장히 많은 문화에서 어떤 음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으로 대접받고
소비되기 시작한 시점이 의외의 기회나 의외의 사건에 기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안젤리나 씨와 함께 우리 얘기한 그런 해산물 외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도 잘 안 먹고 꺼리는 그런 해산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아귀라는 생선이었다. 아귀. 아귀. 네네. 아구찜. 그거 드셔보신 적 있으셨어요? 네. 어떠세요? 네. 그 되게 침이 나오고. 네, 야채도 많이 막 넣고 막. 달콤매콤 맛이고. 한국에서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어우, 아귀같이 생긴 놈. 이게 바로 뭐냐, 험상궂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듣는 얘기죠. 저는 이제 동글동글하지 험상궂진 않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먹을 생각을 안 했대요. 괴물처럼 생겨서. 그래서 혹시라도 왜 어부들이 그물에 잡히잖아요. 그냥 바다에 던졌대요. 던질 정도로. 그러면 왜 갑자기 먹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계기들이 좀 있는데 전쟁 때문에. 전쟁. 네. 1950년대에 한국 전쟁이 있었지만 먹을 게 너무 귀해지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농산물 혹은 또 해산물에 눈길을 주게 되는데 먹어봤더니 맛있더라는 거예요. 맛있더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 요리 재료로 꽤 이 아귀가 인기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안젤리나 씨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회복 탄력성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탄력성?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딱 치고 올라가는, 야 그래 괜찮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죠. 네. 요즘 회복 탄력성이란 말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여러모로 많이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PTSD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극심한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난 다음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죠. 근데 오히려 사건 후에 오히려 약간 더 성장하고 좀 마음의 근력이 붙어서 좀 더 강인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큰 사고를 겪었는데 어떤 분은 막 사고 때 탔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버스만 보시면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잘 살아남았고 그러니 더 힘을 내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를 PTG, 그러니까 여기 G가 growth, growth, 이게 성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트라우마적 사건을 경험하고도 오히려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잘 먹었던 사람들. 결국은 사람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전쟁이라는 대규모의 엄청난 그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이런 것을 또 찾아서 먹자, 이렇게 전쟁이 오히려 새로운 걸 먹게 만들면서 힘을 내게 만들었고, 그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용기를 많이 얻어낸 거,
이게 아마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안젤리나 씨의 고향인 러시아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새롭게 찾아내고 먹게 된 음식들이 역사적 음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우리도 러시아에서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돼지 피게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러시아 수프랑 이렇게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렇게. 그 음식 이름이 뭔가요? 살로. 살로. 엄청 든든하고 프라이팬에다가 넣으면 바로 녹여요. 약간 버터 같겠네요. 버터랑 좀 비슷해요. 그 왜 한국 분들 보면은 왜 이제 삼겹살 먹을 때 비계 부분을 떼어내고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러시아 분들은 그거 보면은 좀 특이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약간 또 비계 다 먹지는 않아요. 이게 또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사실은 그게 약간 아주 가끔씩 그렇게 먹더라고요, 요새. 이게 괴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괴식이 뭐냐면 괴식. 정말 와 어떻게 저걸 먹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겐 기괴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괴식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주어진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버텨내자, 이겨내자라고 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좀 짓궂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젤리나 씨는 좀 회복 탄력성이 좀 좋은 분인지. 저는 그런 힘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간단해요. 잘 드시고 잘 웃어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어른도 아기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회복 탄력성 좋고요. 잘 드시는 분들. 아까도 오셨는데 잘 드시더라고요. 아까 네 세뇌 주셨는데 먹어야죠.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먹는 거에게 에너지.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바다는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땅에서 얻는 것보다 바다에서 얻는 게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소감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바다를 얘기를 시작하면 진짜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갈수록 또 질문이 많고 또 나누고 싶은 대화도 많아지고 이 지구의 라이프가 생활이 다 바다로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우린 바다에서 왔죠, 게다가. 네. 우리를 출발시킨 바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바다. 그 바다 속에서 우리가 또 즐거운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아서 오늘 저녁은 또 어떤 해산물을 먹을까라고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